오늘 공론장의 주제는 도심 제조 노동자 노동 현장 실태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얼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누가 죽고 누가 아프고 누가 위험하고 또 누가 피해를 받는 우리 사회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당사자가 되고야 합니다. 코로나로 근무 일수가 단축되었고 무급휴직과 임금이 삭감되고 진행되었지만 정부 지원금 그 대상에 우리는 없었으며 코로나에도 우리는 다시 소외됨에 직면하였습니다. 30년 봉제 경력에 숙련된 노동자가 한 200에서 270 정도 사이의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월급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거나 4대 보험 의무 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성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50% 줄었다고 현장에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10만 종사자 중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기에 어떤 지원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의 현실은 98%가 하청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2%도 되지 않는 브랜드 본사는 자체 현장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랜드명만 가지고 납품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가의 약 40%가 백화점 수수료로 빠지고 본사가 42%의 이윤을 차지하고 나머지 18% 정도가 하청업에 배당되는, 그래서 이 18% 갖고 하청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요. 각각 담당하는 공정이 인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마다 작은 공장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흩어져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가뜩이나 인쇄 주문은 뒤로만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없어지고 인쇄 주문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의 한계는 지금 오늘 나온 분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정책이 2010년, 2015년 이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숙련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서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숙련에 대한 존중의 기초는 안정적 노동 조건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을 위한 사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해대변 단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도심제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없다. 신규 노동자가 없고 젊은 층도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한 대안은 여기가 다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장들이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 지자체에서 우리가 연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는 이 도심 제조업 자체가 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큰 틀의 문제 제기였고요. 그에 따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재교육에 대한 문제가 재교육 해결 방책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 최근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 방책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단 이런 정말 문제점을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론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자. 이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었을 때는 노동인권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기초지자체처럼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개인 사업장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고 이제 협회 등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독과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심제조 산업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져서
함께 문제 제기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 우선 방송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뭐 게임 산업계 종사자분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발성 현금 지원이나 이런 짧은 정책들 외에도 청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문제로 생각을 했었던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4대 보험이나 연차 뭐 이런 기본적인 권리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의 문제고,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은 뭐 급여 문제나 뭐 사업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사업자에게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들은 영세한 그 사업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세성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말씀은 공통적으로 있었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그 대안적인 부분은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의 지원 제도가 사업장 중심의 지원이었는데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지원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해결 방안 위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형 소공인 특별지원법, 또 서울에는 이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나 뭐 특별법을 보면 좀 노동자를 위한 법이나 조례가 좀 아니다. 소공인 사업주 위주의 좀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심 제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나 조례가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영세 사업자도 힘들고 종사자도 힘들다. 의류 산업이 중요하고 육성해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그 숙련공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육성할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창구 마련, 서울시나 정부, 당사자가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관심과 연대로 오늘 공론장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가치 있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가 소외 없이 적용되는 지원과 정책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고, 이 목소리의 울림을 키워내는 것은 시민들의 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 또 다른 프로그램 시민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는 일상에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토론하고 논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이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상 속에서의 필수 노동자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공론을 통해서 또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의 이 작은 공론장이 제가 보기에는 큰 공론장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도심 제조 노동자 힘내라.